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엇갈린 집값 전망.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뭐 집값 전망이 나왔는데 정말로 극명하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늘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드리고자 하면은요, 자, 일단은 KB부동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주택 매매 시장 전망. 자, 이런 주제인데, 올해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 자, 이런 분들,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올라갈 거다, 상승할 거다. 자, 그런데 현장 전문가라고 하죠. 현장에 있는 전문가,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분들은 아니야, 집값 올해 떨어질 거야.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요 부분을 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 뭐 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대상에서 1월하고 4월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요게 굉장히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6년 올해 주택 매매 가격, 뭐 집값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더니 이게 엇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56%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현장 전문가 공인중개사들은 54%가 하락한다고 전망을 해서 완전히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1월 조사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좀 달라진 게, 자, 1월만 하더라도 시장 전문가들은 81%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56%로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지금 뭐 간당간당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장 전문가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1월만 하더라도 76%, 뭐 그냥 비슷한 수치로 해서 올라갈 것 같아 했던 게 지금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46%만 상승이고 54%는 하락으로 돌아서는, 완전히 지금 1월 조사하고 4월 조사가 지금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변화한 것을 반영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2월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2월 1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 X 이 하나가 뭐 완전히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다주택자 양도 중과 이거 종료 유예, 종료, 뭐 그냥 부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2.5%라는, 이제 당장 내일 모레예요. 5월 9일부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또다시 부동산 세금 인상, 자, 세금이 주요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다. 자, 그러니까 특히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강남 3구나 뭐 경기도 이제 주요 지역들, 뭐 강남 3구뿐만 아니죠. 한강벨트 주요 지역들인데, 자, 경기 주요 지역, 뭐 분당이나 뭐 이제 뭐 과천 이런 곳이죠. 자, 그러면서 다주택자들 매물 증가하고 호가 하락하고, 자, 이러면서 완전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뭐 이건 뭐 제가 계속 살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간다는 분들은 왜 올라간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늘 나오는 이야기,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승,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지금 급감을 했는데, 요걸 지금 내용을 보면, 자, 공급 부족,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이거는 뭐 1월하고 4월 조사 지금 똑같이 공이 나타나 있습니다. 늘 집값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공급이 부족해, 자,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거야, 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월 조사 때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혔던 주요, 뭐 이제 지금 이게 뭐 23, 18 이러면 굉장히 높잖아요. 자, 이랬던 분들이 지금 4월 조사에서는 지금 뭐 9, 18 뭐 이렇게 지금 뚝 떨어져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전문가들, 이 위에 이제 노란색 요게 지금 전문가들인데, 지금 전문가들은 18에서
9까지나 지금 떨어 완전 반토막이 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럴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집을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 집이 계속 집값이 올라. 이런 것들이 이럴만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집을 산다. 뭐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4월 조사 때 와서는 그게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자, 결국 상승을 이야기하는 분들마저도 결국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줄어들어 있어서 이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하락 쪽으로 온 거잖아. 아까 뭐 80%, 81%나 됐던 게 56%로 뚝 떨어진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지표 안에는 결국은 지금 상승을 뭐 외치는 분들, 상승을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완전히 뭔가 꺾여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요인, 그래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 자, 이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게 지금은 전체를 지금 6억까지 묶었습니다. 사실 이런 규제는 627 규제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규제거든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지금 파급력을 주고 있고 자, 더더구나 15억에서 25억 요 사이도 딸랑 4억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움직이는 것들도 15억 이하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고 특히나 25억 넘어가는 집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이 딱 2억으로 해놓은 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뭐 여기 찍어 누르고 여기 찍어 누르고 계속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집값을 다 올려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 방에 딱 6억 규제, 한 방에 딱 2억밖에 안 해주는 자, 요런 게 지금 가장 제가 봐도 강력한 규제로 일단 읽혀지고 물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마찬가지죠. 갭 투자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대출 규제로 뭐 자금 조달 뭐 어렵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1월도 그렇고 지금 4월도 마찬가지잖아요. 2월이든 4월이든 뭐 지금 뭐 시장 전문가들은 25에서 27로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뭐 현장에서는 32에서 29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가장 지금 높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세금 부담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죠. 지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이게 4월에 확실히 이게 7에서 25까지 올라와 있어요. 시장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현장도 3에서 공인중개사들은 3에서 18까지. 뭐 이것도 지금 한 3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5배 지금 넘네요. 그래서 지금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 이것이 고가주택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자 부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뭐 11, 11 똑같지만 현장에서는 이자 부담도 꽤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12에서 1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자, 결국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더 앞으로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얘기는 요건 아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가 자세히 살펴드렸지만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이제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대출도 안 돼, 세금은 올라가, 뭐 대출 이자는 또 올라가,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양도세 중과 뭐 보유세 인상, 자, 이런 세금 부분들이 하반기 주택시장에도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는 아직 시행도 안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5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5월 9일부터.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들어올 요인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는 뭐 2주택이든 3주택 되는 분들은 뭐 최고 세율 82.5%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82.5% 양도세 낼 것 같으면 아니 10억이 남아도 8억을 지금 세금으로 내는데 이거를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이제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5월 9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실거주만 하는데 사실 이제 투자 수요가 없이 단순한 실거주만 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게 지금 뭐 보시면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33%,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27%, 가장 지금 높게 나타나 있죠.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반기 주택시장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7월 이제 보유세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지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1%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재산세. 그래서 50억짜리는 5천만 원, 30억짜리는 3천만 원 뭐 보유세를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보유세 인상 뭐 비슷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27%,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도 24%. 두 개 다 세금이에요. 지금 양도세든 보유세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전문가들보다 전체적인 퍼센트만 본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하락할 거다, 아니면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세금이더라. 이제 손님들을 만나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금 69%돼 있는 거, 이거를 뭐 거의 한 80%, 90%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이거 60%에서 80%로 좀 올리거나 아예 폐지를 해서 100%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보유세를 올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 이게 지금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 장특공 축소하고 폐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뭐 1주택자는 지금까지 무조건 보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를 한다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세금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세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세금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뭐 이제 18%, 16%,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뭐 비거주주택 장특공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고가주택들 장특공 축소, 뭐 수도권 주택의 조기 착공, 뭐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제한, 이거 뭐 대출 연장 제한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원금을 회수한다는 거,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특히나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오늘 5월 5일자 지금 거래량을 봤더니 뭐 작년 한 6월만 하더라도 한 11,000건까지 갔던 게 8,000건 무너지고 지금 뭐 대부분 5,000건대, 한 10,000건 대비해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자, 특히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500건 지금 넘었던 게 지금 뭐 200건대도 무너지고 대부분 100건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뭐 거의 5분의 1 토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초도 마찬가지 324건까지 갔던 게 200건대가 무너지고 지금 다들
100건대 정도에서 계속 그것도 뭐 100건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도 뭐 600건대까지 갔던 게 지금 뭐 400건 무너지고 300건 무너지고 200건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마포도 666건이면 거의 700건 가까이 갔던 게 500건대, 400건대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100건대까지 전부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산도 뭐 100건, 뭐 140 뭐 이러다가 지금은 아예 100건 아래죠. 지금 계속 뭐 100건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42건이면 야, 뭐 지금 뭐 좀 기한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 70건, 80건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다들 100건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도 765건까지는 갔던 게 500건대, 자 300건 무너지고 자 그다음에 계속 지금 100건대 그것도 100건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어서 자 결국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는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모두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래가 뭐 안 돼.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건 더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동 같은 경우가 871건이면 거의 900건 가까이 갔던 동네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나 지금 강동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채 엄청난 지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강동에서 이렇게 800건, 900건까지 갔던 건데 결국은 800건 무너지고 500건 무너지고 지금 300건, 400건, 400건 다 무너지고 결국 지금 200건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뭐 200건 초반대까지도 내려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많은 12,000채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지금 매물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1,000건 넘게 쌓여 있는데 아시겠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 한 5,000세대하고 임대 뭐 이런 거 빼고 조합원 물량만 지금 팔 수 있죠. 그럼 대략 한 6,000채 정도 된다 그러면 6,000채 중에서 1,000채가 매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동일 매물 묶기를 해서 지금 오늘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6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매물도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자 그렇지만 지금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전체 면적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게 작년 10월 19일이면 아시겠지만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이 되면서 이때부터 거래가 뚝 끊겼죠. 그래서 1월에 딱 한 건, 2월에 나왔던 거 취소했으니까 거래 없고 3월에 딱 한 건. 자, 4월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 한 5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 5건 내용도 조금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39타입 아주 이 초소형 평형대 요것만 지금 총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7건 정도가 거래됐나요? 올해 지금 딱 7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 중에서 4건이 다 39타입이에요. 이 39타입조차도 18억에서 지금 17억에서 16억, 16억 뭐 계속 내려가고 있죠. 금액대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거래라는 게 지금 하나, 둘, 딱 3건이에요. 딱 지금 달랑 3건인데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50평형이 올해 1월에 딱 한 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41억 9천까지 갔던 게 38억대까지 거의 뭐 한 4억 가깝게 그렇죠. 4억 가깝게 지금 내려가 있는 3억 6천 뭐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뭐 4억 가깝게 내려가야 겨우 거래가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37평 같은 경우에도 33억 7천에서 30억 1천만 원으로 지금 겨우 딱 지금 턱걸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3억 6천 여기도 4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겨우 지금 거래가 딱 한 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34평 같은 경우에는 4,300세대나 되는 뭐 웬만한 대단지 아파트 정도 되는 거죠. 4,300세대나 되는 이 엄청난 지금 34평인데 이 4,300세대 중에서 지금 10월 19일이 마지막 거래고 4월 22일 날 딱 한 건 거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억 5천 거래죠. 자, 그럼 33억에서 27억 5천이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5억 5천 정도, 한 6억 정도가 하락한, 자, 이런 거래가 지금 겨우 하나 나와 있는 거죠. 또 뭐 12층이면 뭐 중층 정도에 해당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33억이 27억이면 무슨 뭐 증여성 거래냐, 6억씩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지냐, 그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0동의 고층도 27억 5천, 311동의 중층도 27억 5천, 그 다음에 뭐 35층 중에 고층 317동에도 27억 5천. 다 똑같아요. 그냥 27억 5천씩 5억 5천, 6억 가깝게 내려와 있지만 거래가 안 되는 상황. 결국 지금 12,000채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대단지 아파트, 그것도 매물도 1,000건 가까이, 6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내놨는데도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뭐 엄청나게 낮춘 것들만 겨우 그것도 한 6개월 만에 한 채가 지금 거래된 거죠. 6개월 만에 한 채가 거래될 정도로 지금 34평 같은 경우 4,300세대네. 이게 지금 뭐 현주소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올해 2026년 주택 매매 시장 전망에서 뭐 시장 전문가들은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축소됐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읽히고 있죠. 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월만 하더라도 상승 쪽 얘기하다가 이제 4월 분위기 보니까 완전히 하락 쪽으로 지금 돌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훨씬 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이야기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 시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안정화 시기는 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의 집값이 언제쯤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더니 시장 전문가들조차도 2026년 하반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27년 사이로 이게 지금 65%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오히려 지금 공인중개사들 62%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본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내년 정도가 되면 집값이 안정화,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결국 오늘 나온 KB부동산 보고서를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월하고 4월 전망이 훨씬 악화돼 있다. 어느 쪽으로? 하락 쪽으로 악화가 돼 있다. 자, 그런데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급급매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면 안 돼. 왜? 지금 벌써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5년 내내 지금 이렇게 할 거잖아요. 특히나 올 하반기에 아까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입법화되고 이것이 쏟아진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걸로 보는 거죠. 65%, 62%가 그러면 이거 집 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때 가면 더 떨어질 텐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청자분들 뭐 각자 개인의 몫이겠지만 당연히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2%를 보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급급매다, 지금 좀 조정된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 사면 나중에 가서 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요런 전망이 나왔다. 요렇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난 하락 거래, 정말 충격적인 하락 거래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 구현대 2차 53평형 98억짜리가 78억까지 20억이 떨어진 거래가 지금 나왔죠. 압구정 신현대 36평형도 75억에서 61억으로 14억이나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아이파크 삼성 63평형도 67억에서 54억으로 13억이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37평형이 53억에서 42억 5천으로 10억 5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타워 팰리스 1차 66평형이 54억에서 44억으로 10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개포동 DH 퍼스트 아이파크 33평형이 39억 3,500에서 31억 2천으로 8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죠. 레미안 블레스트 이지 개포동 신축 34평 37억 4천에서 31억으로 6억 4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서초 반포의 레미안 온밸리 34평형이 72억에서 54억 5천으로 17억 5천 1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죠. 반포자이 70평형이 77억에서 65억으로 12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잠원 신반포 센트럴자이 40평 58억에서 50억으로 8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죠.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62평형 81억에서 73억 4,500으로 7억 6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아크루 리버파크 24평 47억이 41억으로 6억 폭락해 있고요. 서초 삼풍 31평형 37억에서 31억 7천으로 5억 3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송파죠. 38평형 32억 5천이 23억 5천으로 9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헬리오시티 42평형 35억에서 29억으로 6억 2천 하락했고요. 잠실 엘스 45평형도 46억에서 38억으로 8억이 폭락했습니다. 엘스 33평형 37억에서 30억으로 6억 7천 하락했고요. 리센츠 48평형도 47억에서 39억 8천으로 7억 2천이 하락했습니다. 리센츠 33평형 36억에서 29억으로 6억 6천 하락했고요. 올림픽 선수촌 63평형도 48억에서 40억 3천으로 7억 7천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평형도 33억에서 26억 7천으로 6억 3천 하락해 있고요. 자, 용산의 신동아 45평형도 49억에서 38억 7천 10억 3천 폭락.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49평형도 43억 5천에서 35억으로 8억 5천. 정말 숨막히는 대폭락 거래들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왔고요. 자,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막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천 위워필드 34평형 26억 8천에서 23억으로 3억 8천 4억 폭락해 있고요. 레미안 시류 33평형도 23억에서 19억 2천으로 3억 8천 4억 가깝게 하락했고요. 자, 그다음에 분당에 지금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범 아파트들도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범무성이 46평형 24억 7천에서 21억으로 3억 7천 하락했고요. 시범안신도 32평형 22억 9천에서 20억 3천으로 2억 6천 하락했고, 시범현대도 32평형 21억 5천에서 18억 9천으로 2억 6천 하락했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이 양지 1단지 금호 31평형 24억에서 21억 3천으로 2억 7천이 폭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솔마을 주공 6차 16평형은 11억 넘었던 게 지금 6억 6천 4억 5천이나 지금 하락을 해서 거의 40% 폭락한 거래도 나와 있고, 힐스테이트 판교 엘폴의 47평형 22억에서 15억 9천으로 6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대장이죠. 44평형 27억에서 19억 3천으로 7억 7천 폭락해 있고,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 34평형 11억에서 5억 7천으로 마이너스 48% 거의 반토막 가까운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하남 지금 위례 쪽 위례 우미린 38평형 16억에서 11억으로 5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45평형 21억에서 13억 8천으로 7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서, 자, 결국 서울이든 경기의 주요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정말 숨가쁜, 그렇죠, 폭락 거래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국 KB 지금 부동산의 26년 올해 주택 매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시장 전문가들도 상승을 외치고 있지만
완전히 풀이 꺾여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훨씬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미 하락 전망이 지금 나와 있고 늦어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지금 하락, 더더구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년 정도에는 하락으로 간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KB 지금 전망을 본다면 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집값 지금 늦어도 지금 내년엔 떨어진다. 지금 굳이나 막 서둘러서 지금 급매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지금 일단 보고서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해석을 내리실지 뭐 그건 각자의 판단인데 뭐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이렇게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용을 해 정말 너무나 뭐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 또 가끔 또 고가 제품들까지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참 뭐 작은 것 하나도 뭐 또 가끔 고가 제품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다 보니까 참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